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0일의 시험 대비 합격단 문제 해설 강의를 첫 회 수업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30회 때 공법 합격단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일찍 시작하는데 이 합격단만 꾸준히 정말 따라가면 정말 공법은 75점 이상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꼭 열심히 풀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복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이 합격에 큰 도움되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요 앞으로 신청을 여기에 영어 소문자로 LSK 공법 한 메일입니다. 하트가 아니고 한 메일. 여기로 신청을 하시면 뭐 한두 해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 카페나 밴드 꼭 가입해서 일일 문제도 꼭 푸시고요. 자, 첫 회 1회 해설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회차가 진행될수록 좀 수준 높여서 가고, 이 합격단 문제 속에 우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에 출제된 부분들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풀어보고 섭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법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가도록 합니다. 1번 올바른 것은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용어거든요. 실제 시험 나올 수 있고, 항상 문제 풀 때 올바른 것은이라고 딱 체크를 하시고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나오면 논점은 요 도시군 계획 요 수립 대상, 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게 어디냐? 요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꼭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시나 광역시 등등 시군의 일부, 전부나 일부 이러면 안 돼요.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형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여기까지는 맞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바꿉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꼭 주의할 점, 지금 답을 맞고 틀리고 중요한 건 아니다는 것, 앞으로 안 틀려야 된다는 것.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게 뭐냐? 꼭 기억할 점, 광역시가 아니고, 자, 항상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라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용도지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오면 용도지역이란 개념은 중복되지 않는다. 지구나 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그런 포인트만 잘 알면 돼요. 자, 요걸 보면 용도지역이라 하면 쭉 해놓고 토지를 뭐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쭉 해놓고 서로 중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틀렸죠.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용도구역이라 하면은 차차 배울 거 아닙니까?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는 건 맞아요. 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등등등 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이 연습을 자꾸 하면 꼼꼼함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건 워낙에 참 많이 강조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은 전체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전체 시설이 기반시설, 그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 꼭 지문을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새 작년에가 안 나왔을 뿐이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기반 시설을 분류하는 문제 아주 자주 냈단 말이에요. 매 하나씩 이런 것들을 자 기반 시설 연결 틀린 것은 이렇게 쭉 보면 뭐가 틀렸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동차 정류장 교통, 시장은 유통공급, 방제 저수지, 하천 저수지 유수지, 종합의료시설은 뭔가 보건위생 쪽으로,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은 공간시설이 아니고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7개의 덩어리인데 이 기반시설을 연필로 줄치면서 소리내서 떠들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3번 문제가 기반시설 분류 볼까요? 공원, 유원지, 녹지, 공간시설, 유료 저장, 송유, 시장, 공동구, 유통공급. 자,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은 공공공지라고 하는 놈이 공공문화체육이라 해서 공공이란 글자가 들어가니까 예로 분류된다고 시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나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인데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문화체육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뭐, 자,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 이렇게 연습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을 한다.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온 거죠. 26회 시험에서 나온 건데 거의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약간씩 변형을 해서. 자, 정류장이 나눠지는데 교통광장은 정류장이 아니고 광장의 일종이죠. 따라서 여러분요, 도로, 정류장, 광장은 7가지, 6가지, 5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정류장이 아닌 것 골라봐라. 실제 시험을 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 얘기는 어떻게 내냐, 도로나 정류장하고 광장을 묶어놓고 세분될 수 있는 것만 연결한 거 찾아라 할 수 있으니까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 3가지를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여러분 여기서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계획인데 이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친 개념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 일일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라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위에 있는 게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어긋나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여러 개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짰는데 개별 도시의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어긋나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런 것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이제 1번 여기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 또는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되려면 다른 법, 우리 국토개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다른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토지 이용의 보존에 관한 계획을 짤 때 그것의 기본이 되려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놈이어야 해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만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틀렸어요.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원이라고 해야 돼요. 이 도시군계획이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1번 틀렸어요. 자, 2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계획, 요 놈은 국가계획의 이런 문장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부합돼야 하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당연히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의 경우에 국가계획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은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 듣고 충분히 협의하고, 당연히 그런 건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5번 지문도 평상시 잘 안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시장 운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에 따른 환경과, 교통과, 수도, 하수도과, 주택과 파트별 파트가 있을 텐데, 이런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됩니다. 요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뭐 광역도시계획으로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도 한번 읽어놔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안에 환경과, 교통과, 수도과, 하수가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관련된 계획을 짜고 교통과에서 짜고 한다는 것은, 이런 부문별 계획을 짜는 이유는 서울시에 장기 기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장기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문별 계획 짤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한다는 거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문 3개는 쉬운데 2개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드디어 광역도시계획이 떴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어떤 모의고사든 실전 문제든 간에 40문제 공법 중에 1번이 12문제가 국토계획법인데, 용어 정의 안 나오면 1번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 가끔 나오고 반드시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점이, 딴 거는 몰라도 요거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는 거 하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복잡한 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광역계획권에 관한 지문인지,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지문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논점이에요. 논점.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려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꼭 머릿속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누군가가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권자가 원칙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도지사가.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이 몽다리 불필로 돼가지고 준비해놓고 제가 그래도 좀 뭔가 멋있는 걸로 좀 해야 되는데, 세분필 꺼내서 쓰겠습니다. 세분필.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그런데 시험에서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칠 때. 그러면 언제 도지사가 하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서만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부천, 시흥, 광명을 하나로 묶을까? 그럼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인천시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가 같이 묶여야 될까? 그러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광역시장도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수립을. 이게 이제 논점이라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했을 때,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됐다, 도지사가 지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정된 곳에 도지사가 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또 시장 문서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공동으로 짤 수도 있다. 또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님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럴 때는 도지사가 짰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님이 지정해줬다. 그럼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께서 공동으로 짜면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승인 받는데, 얘도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거나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욱하고 짠다고 그랬잖아요, 단독으로. 또 이때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할 점, 아직은 초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에 관한 지문인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특별히 틀리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관계시도 시장문서 의견들은 후 지정하면서 이거는 오타났죠. 지정하려면 관계시도 시장문서 즉 지자체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 시장문서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 관계시장문서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는 시장문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지문 만드는 거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시도지사 요청할 때 같이 짤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구만요.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고, 또 변경할 때 수립할 때 공청회 열어야 되고.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죠. 이때 공청회를 연다는 것. 그때 공청회 하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 줍니다. 와서 좀 깽판 좀 쳐달라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듣는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번 문제가 28회인가 아마 기출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또 같이 연속해서 몇 문제 풀어볼까요?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시도시장 운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거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장은 국토교통부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시장 운수에 관할 도지사한테 갈 것이다. 지정해달라 광역계획권을,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요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할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로 안 짭니다. 못 짭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답니다. 이렇게 낸 거잖아요. 이렇게 틀렸죠. 여기 보시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놈은 누가 지정하냐? 깔끔하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그거 없어요. 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었을 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라는 말은 있지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자,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주민의 의견 듣지만 전문가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고 낸 적도 있어요. 공청회 하는 것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전문가 의견 들으려고 합니다. 주민 및 전문가 뭘 열어서 공청회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8번. 자, 이 문제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조금 70점 넘는 레벨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3월달 첫 수업에 이런 문제를. 근데 의외로 진짜 우리 태산명동 서울필이라고 온 산이 시끄러워서 가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떠들고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가도 답은 쉬워요. 자, 옳은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맞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요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지사라고 해요. 도지사. 요거 지금 1번 지어는 조금 어렵네요.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에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년, 10년.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 앞으로 한 7, 8개월 남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20년 단위로 10년 단위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장기계획에 불과하다. 단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난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지만 얘는 없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 이거 잘못됐지요.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4번.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2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 줬는데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럼 도지사가 욱하고 단독으로 짜면 되지. 굳이 광역계획권이 없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2번, 3번, 4번은 쉽고 1번에서만 실수 안 하면 되는데 1번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 1회 합격단도 8번에 1번 하신 분들이 아마 반, 5번 하신 분들이 반 될 것 같아요. 자, 9번 광역도시계획 틀린 거 이렇게 풀 때 여러분요 유사한 문제를 막 그냥 계속 풀어버려야 돼요. 대여섯 문제씩. 그래야 외워집니다. 그리고도 금방 잊어먹으니까. 틀린 것은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광역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할 때는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등등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가는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자 간평사 시험에서는 7일 전까지 2회 이상으로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시 목적 장소를 공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합니다. 도지사님, 우리는 안 되겠다. 당신 짜세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어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승인 안 받아요. 왜? 도지사가 지정권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기초조사 실시했다.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 요거 처음 작년에 들어왔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이때 등록된 정보를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 조문이 5번 틀렸는데 5년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초조사를 할 때 그때 조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5년마다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10번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거. 자,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정리해 줄 테니 그거는 암기 딱 해놓으면 거의 안 틀립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떴다. 거의 뭐 광역도시계획 위주로 시험을 냅니다만은, 자, 요 놈은 누가 이제 수립을 하냐? 잘 보셔요. 당연히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지침이 돼요.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하고 익숙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누가 짜야 되냐 했더니, 자, 특별시에서는 당연히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타관할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때 타관할이 장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자, 이럴 때 얘들이 수립해야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로 수립권자 나오면 안 되는 게, 도시나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인데 국토교통부나 도청에서 말이 안 되죠. 요거 하나. 둘째, 의무적으로 짜야 되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나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10만 이하의 시나 군에서는 수립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을 전부 다 안고 있다면 안 짜도 된다는 것. 자, 특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요 셋 다 갖추는데 한두 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 자, 요거 하나 외워놓고, 요거 두 번째 외워놓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시, 제주도지사, 이거 3특 1광,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세종시, 제주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짰을 때는 승인을 안 받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고 시험을 내거든. 그래서 3특 1광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음. 확정하고 협의심의 거쳐서 일반 열람시키면 돼요. 요 일반 시장 운수가 짰을 때는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도지사에게.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왜냐하면 기초조사나 공청회나 협의심이 전부 다 광역도시계획 짤 때 절차를 준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낸다면 주로 정답은 여기서 정답 처리해요. 이까짓 거 하나 못하면 안 되죠. 자, 틀린 거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틀린 것은 당연히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데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그러면 안 돼요. 자, 틀만 잡아주라는 거. 확정된 국가계획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함정입니다. 자, 보이시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이라고 뺐잖아요. 야, 이거 보통 이게 집중력 떨어진 사람들은 이거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당의 특별시 의회 의견, 당연히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니까 위사의 경우에 지방의회 특별시 의회에서는 30일 의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요걸 틀리게 요 부분.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강약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강약을 둬서 요거 논점이 요거구나, 좀 세게 외워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네, 전체 흐름을 봐야 될까, 항상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죽어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11번 옳은 것은,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또 옳은 것은, 이런 건 꼭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모든, 이게 우리가 말이죠, 반드시,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법조문을 만들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반드시 2개 이상 이렇게 들어갔다 하나만 들어가도 틀렸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냥 읽지 않아도 모든 반드시 이렇게 하면 거짓은 틀려요. 모든 시군 단위로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하면 틀렸죠. 기본적으로 수립해야 되지만 안 짜는 예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인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 관련되면, 자, 이 3번 지문이 2번이 5번쯤 가 있으면 3번이 마땅한 사람 많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수립한다. 에이, 2사람은 나오면 안 되죠. 꼭꼭꼭 명심하셔야 돼요. 3번 지문.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에, 자 여러분, 아까 배운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배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거시적 계획이고 청사진에 불과해요. 이걸로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고도지구 지정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힘도 없다. 위법부당하게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행정쟁송이란 말이 툭툭툭 나올 텐데, 행정쟁송이란 말은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한다, 그야말로 다툰다는 얘기예요.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다툰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인들끼리는 민사소송을 하면 되지만 형사고소를 하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위법부당하더라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자 광역이나 기본계획 10년, 20년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맞다. 자, 12번. 자, 이 문제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요령을 또 알려 줍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역도시계획도 내용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내용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이 내용 저 내용 막 내겠냐 이 말입니다. 내용을 묻고 싶으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물어보죠. 광역이나 기본계획보다는.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 뭐나 나올 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런 거 내용 나오면 기본계획 내용을 안 외워도 그 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할 내용이 들어가 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몰라도 풀어요. 그래서 고도지구, 즉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요령껏 풀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1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이게 우리 이제 드디어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바빠도 이건 좀 떠들고 가야 돼요.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 21개 용도 지역, 9개 용도 지구. 자, 우리가 정상 학원 수업이나 정상 수업을 하고 복습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런 걸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들을 지정하는데 그것이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자, 떠들으셔야 돼요. 혼자 동영상 보시면서도 도시자연 공원 구역을,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계획,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정비사업 시행하기 위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기 위한 것,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할 때,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주의할 점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 지구별 행위 제한 이런 말을 써요. 아니요.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주로 써먹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투기과열지구, 개발밀도관리구역,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써먹잖아요. 자,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요 용도지구잖아요. 용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이고, 방화지구 용도지구. 그러니까 정답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 1번. 14번 똑같은 문제죠. 14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만을 고른 거.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죠. 이건 주택법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금방 나왔고, 정비사업 하는 것, 기반시설 설치, 디귿하고 리얼. 정답 2번.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위반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도시군 관리계획은 정말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전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인접한 시군 포함할 수 있어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 자, 그러니까 원래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군수가 위반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어요. 예외.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뭐 차등을 두어 위반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위반권자는 도시군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건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한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 나가면 누가 위반을 하냐라고 위반권자가 나오고, 위반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적성평가를 다 하고, 자,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최종적으로 위반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 하면 안 되잖아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자,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주민들 의견 들을 때 왜 14일이냐? 공청회하고 아고 맞추려고 14일 전까지. 요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고 요 얘기거든 이게. 그리고 열람 기간 끝나고 60일 이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45일은 뭐냐면, 자, 우리 배울 때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위반권자한테 가서 위반해달라고 제안서가 들어가요. 제안 들어갈 때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바쁘면 30일 연장하고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내라 할 수 있다는 것. 그 45일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답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난이도 좀 있어야 되니까. 자, 16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옳은 건데 볼까요? 옳은 거. 주민은, 여러분, 주민은 용도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제안할 수 없다.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관련된 거하고 지구 단위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 구역은 안 되죠. 자,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렇게 연장 30일. 매년 타당한지 그건 바빠서 안 됩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 오케이.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결정, 이 공청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공청에. 이것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합격단에서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다음 텀에 한번 기회를 또 잡고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입안 수립 절차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듣고 맞습니다. 자, 보통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각종 시설 설치하기 위한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10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이 3번 질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워낙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제안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면 두드리 맞고 오죠. 이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너무 높아. 도지사한테 가야지. 도지사.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조금 문제 수준이 광역이나 기본과학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틀린 것은 또 나옵니다. 요것은 아까 비슷한 문제네요.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자, 2번 시도지사는 1번은 지문 아까 나온 문제가 똑같네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때 이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한번 여담으로 듣습니다. 처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걸 시도지사가 변경할 때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서 협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요, 건축 제안 들어가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도 거쳐야 돼요. 이것도 읽어놓으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면 그 고시하고 장관, 도지사는 서류를 관련 시장운석에 송부해서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 5번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따라 3월 내 공사사업 신고한다. 자, 기득권 보호는 3월 내 신고할 필요 없죠. 단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3월 내 신고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19번 틀린 것은 다 맞는데 하나가 틀렸다 하는 건데, 자, 2번 한번 보세요. 주민이해 관계자는 이거 틀리기 딱 좋아요. 도시군관리계 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얘가 틀렸네요. 자, 여러분 기반 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 토지 면적의 동의 얼마 얻을까요? 3분의 2, 5분의 4. 기사회생 5분의 4. 기사회생, 기반시설 4, 5분의 4. 국공유지 제외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요 4번 지문이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3월 내 가서 신고한다는 것. 뭐 아까 나온 지문들 똑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특례. 옳은 것은 여러분 바다 매립했다. 매립에서 육지 생기면 매립의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가 동일하다. 그럼 특례 인정하죠.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하면 돼요. 고시만.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2개 이상의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 없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은 반드시 도시적에 연접할 때만 도시적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하거나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그 순간 다 도시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전원개발사업구역도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걸 묻는 거죠. 옳은 것은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맞아요.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 이게 참 이게 주의해야 돼요.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장 문수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답한 사람 많겠는데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아니죠. 항만구역이나 의항구역 나오면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 들어가줘야죠. 3번의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이러면 안 되죠. 수력발전소 설치한다는 얘기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되면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가야죠.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자 만약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다. 여기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하가 맞는 건데, 만약에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 있다, 산이 있다, 산이. 그러면 이하가 나중에 보전산지 지정하면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얘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무조건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배운 걸 복습을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20문제가 나왔는데 이 20문제 중에 12개 이상 맞췄다. 대단하게 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개 반타작만 해도 완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틀린 것 다시 한번 수업 듣고 교과 가서 읽어보고. 자, 오늘 첫 수업이니까 연중 우리 합격단 출제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28일 날 그죠, 요 날 자, 20문제 첫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법 3주에 걸쳐서 하고 우리 수업을 그렇게 했겠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건축법에서 7문제 국토법에서 12개가 나오니까 2개만 해도 11문제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개발법 정비법을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7문제 나오고요. 주택법 그 다음에 또 순서 한 바퀴 돌아가면 또 다시 똑같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쉬고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하는데 그 9월 달부터는 2바퀴를 돌았으니까 국토법을 전분야 20문제, 개발법 전분야 해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해요. 추석 연휴는 당연히 쉬고요. 전분야를 하고 10월 17일 날은 공법 전체를 40문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정말 애지간한 문제는 다 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은 한 2주 동안 복습해서 합격을 하는 걸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첫 수업이고 첫 해설 강의인데 이상을 높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합격하고 그것이 비록 한 번 좌절하고 2번 좌절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합격하고 자격증 꼭 딴다. 그렇게 이루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해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좌절하고 하지 마시고 자, 한 8개월, 7개월만 고생하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올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합격단 따라해서 꼭 30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자, 그래서 첫 회 강의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